인생은 긴 여행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미 때가 지나서 나이에 무슨.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바꿔드릴 수 있을 거예요. 40년의 결혼 생활 끝에 홀로 남겨진 한 여인, 그리고 5년간의 긴 침묵. 하지만 운명처럼 찾아온 늦은 사랑. 이것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의 힘,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때론 눈물이 날 수도, 때론 미소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예수나홉,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뜻밖의 사랑. 한 여인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전하는 지혜의 소리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9, 김영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1978년 24살의 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동료 선생님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죠. 중소기업에 다니던 그는 첫 만남에서 조용하고 진중한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회사 근처 25평형 아파트였어요. 아침이면 남편은 회사로, 저는 학교로 출근했고, 저녁이면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었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큰아들이 태어난 것은 결혼 2년 후였습니다. 퇴근 후에도 아이를 돌보느라 힘들었지만 남편은 늘 우리 아들 키우는 재미로 산다며 웃었죠. 3년 뒤에는 딸도 태어났고 우리 가족은 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교육에 열성적이었어요. 두 아이 모두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은 아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딸은 토론토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게 일상이었고 주말이면 시장에서 장도 보고 손잡고 영화도 보러 다녔죠. 결혼 기념일이면 남편은 꼭 빨간 장미를 한 송이라도 사다 주었고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그 평화로운 일상은 순식간에 깨져버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던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구에 전화를 걸었지만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제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5평 아파트가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식탁, 옷장 한 켠에 남편 옷들, 거실에 걸린 우리의 마지막 가족 사진. 모든 것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로 와서 함께 살자고 했지만 제가 만류했습니다. 그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버지도 바랐을 거라고 말이죠. 매일 밤 잠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아이들 소식,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하지만 대답 없는 독백만이 공허하게 울립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웃음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들리는 요즘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눈을 뜨면 또다시 빈자리를 마주해야 하니까요. 40년 동안 듣던 남편의 코 고는 소리도 아침마다 들리던 양치 하는 소리도 이제는 없습니다. 대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립니다. 식탁에 앉으면 자연스레 남편 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보,
오늘은 된장국 끓였어요. 말이 절로 나왔다가 멈춥니다. 혼자 먹는 밥이 싱겁게 느껴져 소금을 더 넣어보지만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자꾸만 소금을 더하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라디오를 들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습니다. 너무 조용한 집안이 무서워서요. 밤이면 더 힘듭니다. 잠들기 전 여보, 잘 자요라고 인사하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말을 꺼냈다가 혼자 눈물을 훔칩니다.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은 손주들 얼굴을 보여주며 엄마, 우리 애들 많이 컸죠. 라고 캐나다의 딸은 엄마, 밥은 잘 챙겨 드시죠? 고 걱정합니다. 그때만큼은 꾹 참았던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래, 너희들 걱정하지 마. 엄마 잘 지내. 명절이면 더 서럽습니다. 추석 때 남편이 좋아하던 송편을 빚으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설날 아침에는 습관처럼 남편 옷장을 열었다가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깨끗이 다려진 한복이 그대로 걸려 있었거든요. 여보, 올해는 당신 없이 첫 세배를 받네요. 양력설에는 아이들이 영상으로 남아 세배를 합니다. 손주들이 서툰 한국말로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나고 나면 더 큰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함께 손주들 모습을 보며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장롱 맨 아래 서랍에는 남편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신혼여행 때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아이들 돌잔치 때 찍은 가족 사진, 은퇴하던 날 직장에서 찍은 기념사진까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휴대폰에는 아직도 남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끔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이 전화는 연결이 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라는 기계적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언젠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심코 달력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벌써 봄이 다가오고 있었네요. 남편이 늘 좋아하던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봄과 함께 제 인생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태블릿으로 매일 영상통화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집에만 계시지 말고 복지관에 한번 가보세요. 친구도 사귀시고. 딸아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마지못해 알았어 라고 대답은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연히 아파트 관리실에 붙은 공고문을 보게 되었어요. 단지 내 경로당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실버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죠. 이왕 시작할 거라면 가까운 곳부터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낯선 환경이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강사 선생님의 자, 오늘부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말씀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으신 할머니께서 처음 오셨어요? 라고 말을 걸어주셨고 그렇게 첫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체조였지만 어느새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체조복을 꺼내놓고 머리도 단정히 빗고 오랜만에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체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경로당 회장님께서 김영자 씨, 우리 복지관에 가보실래요? 거기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요.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근처 복지관을 알게 되었고 화요일에는 서예교실, 목요일에는 노래교실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서예교실에서는 붓을 잡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먹물향이 코끝을 스칠 때면 왠지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한 획 한 획 정성껏 쓰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노래교실에서는 옛 노래들을 함께 부르며 추억에 젖기도 했죠. 점심시간이면 복지관 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밥맛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혼자 먹던 밥과는 달랐습니다. 옆자리 할머니와 반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면 어느새 그릇이 비어 있었죠. 서서히 제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게 되었고 반찬도 조금씩 더 준비하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도 이제는 그리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실버 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던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실버 합창단에서 처음 김종수 씨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테너 파트의 리더셨고 74의 나이에도 청아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같은 합창단의 단원으로만 여겼습니다. 연습이 시작되면 김종수 씨는 늘 똑같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창가 쪽 세 번째 자리. 그분은 항상 진회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어쩐지 그 모습이 젊은 시절 남편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종수 씨는 특별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악보를 보며 힘들어할 때면 조용히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하고 먼저 시범을 보이시는데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연습이 일찍 끝나고 단원들과 함께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때 알게 된 김종수 씨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분도 3년 전에 부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계셨더군요. 사람이 혼자가 되니 말벗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합창단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의 쓸쓸한 눈빛이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김종수 씨는 평생을 중학교 음악 교사로 지내셨다고 해요. 지금도 매일 아침 피아노를 치신다고 합니다. 음악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문득 제 모습이 떠올라 저도 이제야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연습이 있는 날이면 자연스레 김종수 씨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메고 오실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도 놀라 하루는 김종수 씨가 감기에 걸려 연습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날따라 노래가 영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많이 아프신 건 아닐까.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걱정하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다음 주 연습 때 김종수 씨를 다시 뵈었을 때 그 안도감이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설렘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제 나이 69에 드는 이런 감정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연습이 끝나고 김종수 씨가 처음으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영자 씨, 이번 주 토요일에 근처 공원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린대요. 혹시 관심 있으신지? 김종수 씨의 제안에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네, 라는 말만 작게 내뱉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리 멀게 느껴지던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난 지금 뭘 하는 걸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될까?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될까? 다음 날 아침 화장대 앞에 앉았다가 문득 깜짝 놀랐어요. 거울 속에는 수심 가득한 표정으로 립스틱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이 비춰졌거든요. 언제부터 화장을 하려 했던 걸까요? 황급히 립스틱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합창단 생활이 잘 맞으시나 봐요. 딸의 말에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목요일 합창단 연습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어요. 김종수 씨는 늘 앉던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토요일 음악회 말씀입니다만 김종수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어요. 저는 또다시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자리에 계시던 박순자 씨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그 공원 음악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우리 다 같이 가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혼자가 아닌 합창단 회원들과 함께라면.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종수 씨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저 이래도 될까요? 당신이 계셨다면 이런 마음도 안 들었을 텐데. 한참을 울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남편은 늘 제가 행복하기를 바랐다는 것을. 서랍 속 립스틱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살짝 발랐다가 지우고 또 발랐다가 지우고.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렜습니다. 토요일을 기다리는 제 마음은 마치 첫 소풍을 앞둔 소녀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토요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토요일 음악회는 제 마음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클래식 음악을 듣는 동안 처음으로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김종수 씨 옆자리에는 박순자 씨가 앉아 있었지만 그것도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이제는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식탁에 앉아 혼자 먹는 아침도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옷장 안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려한 색상의 옷들도 하나둘 꺼내 입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분홍색 가디건도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새롭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화장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었죠. 용기를 내어 근처 화장품 가게에 들렀어요. 어머니, 이 립스틱 색상이 잘 어울리시겠어요. 점원의 말에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용실도 다시 찾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집에서 대충 머리를 묶고 다녔는데 이제는 제 모습을 가꾸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님, 단발은 어떠세요? 미용사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에는 스마트폰 교실, 수요일에는 요가, 목요일은 여전히 합창단. 일주일 스케줄이 어느새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교실은 제게 큰 도전이었어요. 카카오톡 사용법을 배우면서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더 자주 연락할 수 있게 되었고 손주들 사진도 매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남편 사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제가 조금씩 변하고 있나 봐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당신이 늘 바라던 모습이죠. 그날은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남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김종수 씨에 대한 감정도 조금씩 정리가 되었어요. 꼭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되지 않더라도 좋은 동료이자 친구로 지내면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합창단 연습이 끝나고 김종수 씨가 다시 한번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김종수 씨가 제안한 것은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영자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복지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둘만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3년 전 암으로 떠났습니다. 김종수 씨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42년을 함께 살았던 부인이 6개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피아노를 치며 즐거워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음악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저도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남편의 죽음, 혼자 남겨진 허전함,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까지 말할수록 눈물이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저는 아내가 떠나고 1년 동안 피아노 뚜껑을 열지 못했어요. 김종수 씨의 말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아내가 보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그때부터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견뎌온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를 추억하는 게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좋았던 기억들만 떠올리려고 해요. 김종수 씨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이제는 남편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합창단 연습이 끝나면 종종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각자의 자녀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옛날 추억을 나누었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우리는 특별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영자 씨, 다음 주에 저희 합창단 공연이 있잖아요. 공연 끝나고 식사라도 같이 할까요? 김종수 씨의 제안에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우정도 마치 깊어가는 가을처럼 차분하고 편안하게 무르익어갔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특별한 우정이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걸. 합창단 공연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정성껏 화장을 하고 지난주에 산 하늘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다가 저도 모르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공연은 성공적이었어요. 특히 김종수 씨의 솔로 부분에서는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실린 깊은 감정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노래가 끝나고 그분이 제 쪽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때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공연 후 단체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게 되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 저를 보며 김종수 씨가 물으셨습니다. 영자 씨,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요? 그 목소리에 담긴 따뜻한 걱정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종수 씨가 제 집 앞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오랜만에 꿈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꿈속에서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합창단에 가는 게 전과 달라졌어요. 김종수 씨를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때로는 제가 20살 소녀처럼 구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했어요. 어느 날 연습이 끝나고 함께 걸어가는 길에 김종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자 씨,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보기 좋습니다.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제 마음이 들킨 것 같아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69의 나이에 찾아온 이 설렘이 때로는 부끄럽고 조심스럽지만 분명 축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야 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어머니, 혹시 좋아하는 분이 생기신 건가요? 고 물었습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 게. 아들의 따뜻한 말에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 어떤 분이세요? 아들의 질문에 김종수 씨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었어요. 합창단에서 만난 일, 그분의 따뜻한 마음씨,
음악을 사랑하는 모습까지. 다음은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말을 꺼내기도 전에 딸이 먼저 말했어요.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알아요. 딸의 이해심 깊은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실리콘밸리랑 토론토에 있어서 많이 죄송해요. 근데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딸의 말에 고마워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오빠랑 저 한국 들어갈게요. 그분도 뵙고 싶어요. 아이들이 한국에 오겠다는 말에 깜짝 놀라 바쁜데 갑자기 오면 어떡해 걱정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이 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김종수 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제 아이들이 오기로 했어요. 종수 씨도 만나고 싶대요. 그 말을 전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종수 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저도 제 아들에게 영자 씨 이야기를 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의 가족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설레면서도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 사랑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을 우리 가족들이 축복해 준다는 걸. 다음 주면 아이들이 옵니다. 오랜만에 부엌에서 김치찌개도 끓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준비해야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김종수 씨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자녀들의 격려와 지지 속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김종수 씨가 제 집으로 오시기로 했어요. 결혼 제도 밖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우리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한다는 것, 저녁이면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며 대화를 나눈다는 것. 5년 만에 처음 겪는 일상이었죠. 김종수 씨는 아침마다 베란다에서 피아노를 치셨고 그 소리에 눈을 뜨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40년 넘게 각자의 생활 습관이 있다 보니 부딪히는 일도 있었죠. 김종수 씨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걸 좋아하셨는데 저는 일찍 자는 편이었거든요. 서로 배려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식습관도 달랐어요. 저는 짭짤한 음식을 좋아했지만 김종수 씨는 싱겁게 드시는 걸 좋아하셨죠. 처음에는 두 가지로 음식을 따로 했다가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서 저도 싱겁게 먹는 법을 배우고 있답니다. 가끔은 서로의 전 배우자 이야기를 할 때면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조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과거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새로운 현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어려웠던 건 주변 시선이었습니다. 아파트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김종수 씨는 우리는 떳떳해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부끄러워할 게 뭐 있나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만의 새로운 일상도 만들어갔어요. 아침 산책은 꼭 같이 하기로 했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죠.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러 가고 때로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공간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시행착오들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동거 생활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습관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김종수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을 마시고 30분간 베란다에서 스트레칭을 하신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에 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예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는데 김종수 씨 덕분에 새벽형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하는 산책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몰랐어요. 둘이서 걸으며 나누는 이야기는 하루의 활력이 됩니다. 김종수 씨는 꼼꼼하신 성격이에요. 약을 먹는 시간도 정확하고 물건도 항상 제자리에 두시죠. 반면 저는 좀 덜렁거리는 편인데 이제는 저도 물건을 쓰고 제자리에 두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영자 씨, 이렇게 하면 나중에 찾기가 편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음악을 사랑하시는 김종수 씨 덕분에 우리 집에는 늘 음악이 흐릅니다. 아침에는 모차르트, 저녁에는 슈베르트. 처음에는 낯설었던 클래식 음악,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저는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김종수 씨도 이제는 저와 함께 트로트를 흥얼거리시곤 합니다. 서로의 취향도 존중하게 되었어요. 김종수 씨는 매일 신문을 보시는데 그때만큼은 절대 방해하지 않아요. 저는 주말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 듣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는 김종수 씨가 조용히 배려해 주시죠. 식사 시간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아침은 김종수 씨가 좋아하시는 깔끔한 죽이나 소박한 브런치로,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한식으로 서로의 입맛을 배려하면서 새로운 식단을 만들어 갔어요. 가장 큰 변화는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김종수 씨가 감기에 걸리실까봐 목도리를 챙기고 제가 허리 아플까봐 김종수 씨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시고 이런 소소한 배려가 쌓여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지관 친구들은 우리를 보며 요즘 둘 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과정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를 알게 되었답니다. 함께 살며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김종수 씨가 내리는 커피 향이 부엌에 가득할 때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설렘이 가슴에 가득해요. 영자 씨, 오늘은 제가 토스트도 구워봤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그의 요리를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하지만 가끔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어요. 얼마 전에는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있었답니다. 김종수 씨는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걸 좋아하시는데 저는 환절기만 되면 관절이 쑤시거든요. 환기는 잠깐만 하면 되지 않나요? 라는 제 말에 맑은 공기가 건강에 좋은데 라며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죠. 그래도 우리는 금방 화해하는 법을 배웠어요. 김종수 씨가 먼저 영자 씨 건강이 더 중요하죠. 제가 미안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창문은 낮에 잠깐씩 열기로 해요. 라며 중간점을 찾았답니다. 매주 목요일 합창단 연습은 우리의 특별한 데이트가 되었어요. 연습이 끝나고 나면 복지관 앞 작은 찻집에서 둘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우리만의 일과가 되었죠. 영자 씨,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라며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김종수 씨는 가끔 저를 놀라게 해요.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들국화를 사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제 생일도 아닌데 케이크를 준비해 두시기도 하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영자 씨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서로의 과거가 우리 사이에 그림자를 드리울 때도 있어요. 김종수 씨가 전 부인 이야기를 하실 때면 제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고 제가 남편 이야기를 할 때면 김종수 씨도 조용해지시죠. 그럴 때면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도 이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특별하지 않지만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해요. 장보기를 하면서 물을 고르는 김종수 씨의 진지한 모습, 제가 담근 김치를 맛있게 드시는 모습, 손잡고 산책하다 마주치는 이웃들과 나누는 인사, 이 모든 순간이 우리에겐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얼마 전에는 김종수 씨가 감기에 걸리셨어요. 밤새 끓여드린 생강차를 드시며 영자 씨 덕분에 이제 아플 때도 외롭지 않네요.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김종수 씨는 늘 하시던 대로 베란다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려온 둔탁한 소리. 베란다로 달려가 보니 김종수 씨가 가슴을 부여잡은 채 쓰러져 계셨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5년 전 남편이 쓰러졌을 때와 똑같은 상황.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곧바로 구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김종수 씨는 의식이 있으셨지만 숨을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구급대원의 지시대로 상체를 조금 일으켜 편하게 기대게 하고 넥타이와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드렸어요. 제발 힘내세요. 이번에는 안 돼요. 그분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며 의식이 흐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는 초기여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다리에 힘이 풀려 병원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신 후 처음으로 김종수 씨를 볼 수 있었어요. 평소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 아닌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그분을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마자 보이신 그분의 미소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영자 씨, 걱정 많이 했죠.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김종수 씨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밤낮으로 병원을 지키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김종수 씨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분이 제 삶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혼자 살던 시간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분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과 매일 영상통화를 했어요. 어머니, 휴가 내서 가고 싶은데 지금은 정말 힘들어서 죄송해요. 대신 종수 아저씨 완전히 건강해지시면 꼭 찾아뵐게요. 비록 곁에 없지만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눈물이 났습니다. 2주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김종수 씨가 퇴원하던 날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자 씨,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앞으로는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지내요. 그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김종수 씨의 약을 챙기고 식단도 더욱 조심스럽게 관리해요. 때로는 과잉보호라며 투정도 부리시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가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병원 퇴원 후 우리의 일상은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김종수 씨의 얼굴을 봅니다. 숨소리를 확인하고 체온을 느끼며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주변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영자 씨, 난 이제 늙은이라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김종수 씨의 서글픈 말씀에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천천히 같이 걸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합창단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음악 오히려 김종수 씨의 치료에 도움이 되었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음악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는 매일 저녁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영자 씨가 끓여준 미역국이 특별히 맛있었어요. 저는 종수 씨가 약 먹는 것을 잊지 않고 챙기신 게 고마웠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우리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김종수 씨의 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하고 휴가 때마다 한국에 와서 아버지의 건강을 살펴봅니다. 김영자 여사님,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그 정중한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는 서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얼마 전에는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우리의 사랑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한 거죠. 일기장을 하나 사서 매일 짧게라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적기 시작했답니다. 오늘 김종수 씨가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영자 씨는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에요. 가끔은 미래가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김종수 씨는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거예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요. 우리의 사랑은 늦게 찾아왔지만 그만큼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우리만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립니다. 김종수 씨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던 어느 날, 우리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종수 씨의 아들과 제 아이들이 함께요. 처음에는 어색할까 걱정했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저희보다 더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어머니, 이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시는 게 어떠세요? 복지관 분들도 초대하고 저희 가족들도 모두 모여서요. 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와 김종수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결혼식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좋은 생각이네요. 이렇게 서로를 아끼시는 두 분을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김종수 씨의 아들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복지관 당당에서 합창단 친구들과 가족들만 모신 소박한 예식이었어요. 옥색과 진한 남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늦은 나이에 다시 한번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김종수 씨가 피아노 앞에 앉으셨어요.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곡이라며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해 주셨죠. 그 순간만큼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답니다. 이제 우리는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어요. 명절마다 영상통화로 안부를 나누고 1년에 한두 번 아이들이 휴가를 맞춰 한국에 올 때면 정말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김종수 씨의 생신이나 제 생일에도 멀리서나마 꼭 축하를 해주죠. 서로 다른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69의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줄은 몰랐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고 남은 시간을 생각하며 불안할 때도 있지만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오늘도 아침이면 김종수 씨는 제일 먼저 커피를 내려주시고 저는 약을 챙겨드립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축복처럼 느껴져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사랑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행복에는 때가 없다는 것,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때를 놓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김영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혜의 소리였습니다.